네, 반갑습니다. 7월 6일 화요일 마감 시험입니다. 자, 코스닥이 약간 꺾였어요. 지금 1044포인트, 그래서 마이너스 0.23%로 마무리가 됐고요. 종합주가지수는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코스닥 쪽에서 흐름이 조금 꺾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흐름이 이게 좀 바뀌는 것 아니냐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일단은 주 초반 시점에서까지는 일단 긍정적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오늘은 이제 미국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일 정도까지의 분위기는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FOMC 의사록 발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장이 잘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주 후반으로 가면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그 정도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급은 일단은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금융투자와 외국인 매수만 일단 진행이 됐고요. 연기금은 매도가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 쪽으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형주가 그동안 좀 너무 소외받았다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지만 어쨌든 반등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중소형주가 또 상대적으로 잠깐 쉬는 그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형주들이 반등하는 모습도 있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다시 꺾이게 된다면 중소형주 흐름이 또 오거든요. 그러면 추세를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 또 그동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던 종목이 살짝 들어왔다 또 다시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요, 3030입니다. 3300이요. 3300이고, 지금, RSI 지표도 나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이제 신고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수급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고했을 때 종합주가지수처럼 이제 이런 대형주 위주의 주가 상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주가를 치고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위기는 또 신고가 흐름으로 가면서 대형주 쪽 흐름으로 약간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RSI 지표가 과매수잖아요. 과매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 어떤 구간이었죠? 지난 4월에 나타났었던 흐름처럼 옆으로 누워버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이런 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주가가 단기적 조정을 또 피해가기 어렵거든요. 신고가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선은 어디쯤 나올까요? 조정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1030에서 1020포인트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조금 더 많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아마 1020포인트 근처 1019, 18 그 정도쯤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뭐 지지선이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래로 깊게 파고 들어간다든지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닐 테니까 거기까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약간은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한번 보셔야 돼요. 수급 보시면은요. 지금 외국인하고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갔고요. 연기금은 지금 1000억 원 정도 팔았는데 뭐 얘네들은 중요한 거 아니고요.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갔는데 금융투자가 살짝 꺾였어요. 살짝 꺾였다는 거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진행이 계속 될 수 있겠는가 거기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이따가 이제 매매 동향들 살펴보시면서 진행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급 주체별 업종 현황 한번 볼게요. 어떤 것도 사고 파는지 보죠.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기, 전자 강하게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주가 반등이 좀 나타났을 것이다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금융투자는 일단 대형주 쪽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도 매수를 하긴 했는데 규모가 지수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690억 밖에 안 되죠. 그래서 현재 상황만 딱 놓고 봐서는 일단 외국인 쪽에서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 대형주의 움직임들이 상승으로 좀 가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보여진 부분이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한 부분들이 전기전자가 없네요. 그죠? 외국인들 매도한 것이 이제 지수, 그 다음에 대형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송장비나 화학 제조업 이런 쪽으로 집중되고 있어가지고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따로 매도가 아니었고요. 매수가 오히려 130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금융
투자, 연기금까지 해가지고 전기전자 쪽에 매수가 들어갔다.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좋은 모습을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시총 상위권 종목들 한번 보시면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시총 상위권 종목들 보도록 합니다. 삼성전자가 1% 상승,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1.6% 상승, 둘 다 전기전자죠. 그래서 오늘 지수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나오긴 했으면 굉장히 약하죠. 자, 그래서 이런 반등들은 중요하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네이버, 그 다음에 LG화학 이런 것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좋은 반등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를 두실 필요 없겠고요. SDI 같은 경우만 조금 강하게 상승 흐름 보이면서 주가 흐름을 잘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것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시젠까지 해서 주가 하락률이 좀 강하게 만들어졌고요. CJ ENM이 조금 아쉽죠. 네, 2.7%나 빠지면서 그래도 시총이 좀 밀어난 모습이긴 했는데 뭐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신고가 흐름이고요. 주가 상승 패턴이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약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제약 바이오 쪽, 이게 바이러스 관련한 부분에서 뭔가 부담감이 좀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얘네들 지금 못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여행주라든지 오늘 보니까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쯤 되면은 이제 돌아서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주들 움직임도 좀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가스텔 바작이라든지 이렇게 소비 관련한 종목군들이 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좀 들어왔었던 부분에서 반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약 바이오 쪽이 조금 시들해지고 이런 쪽 소비주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본다라면 이것도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뭔가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또 흐름이 이렇게 또 살짝 넘어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수급이 어떤 것들 사고 팔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금융투자 보시면 삼성전자 샀고요. 레버리지 당연히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물량이 많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상승 쪽에 일단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오늘은 삼성 SDI, S51, 그 다음에 삼성전자 아닌가요? 오늘 전기전 쪽에서 매수가 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따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매도도 없는가요? 네. 연기금은 워낙 이제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제 순위에 올리기는 좀 애매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삼성 SDI는 잘 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연기금 입장에서는 자동차 쪽 열심히 팔고 있고요. 셀트리온 팔고 있고요. 카카오 팔고 있고 LG화학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약간은 좀 부담을 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도 규모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은 것도 아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연기금들이 그래도 매도의 규모를 조금 확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정도 매도라면 그래도 충분히 부담감을 좀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연기금이 매도만 안 했으면 오늘 지수는 좀 더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연기금들이 조금 아쉬운 그런 모양인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외국인들 거 볼게요. 외국인들은 당연히 삼성전자 샀겠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샀을 거고요. 오늘 물량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물량이 전부 다 이렇게 쏟아져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가 중요한 포인트고요. 삼성 SDI하고 LG이노베이션이 이제 주가 반등을 조금 해줬고요.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LG화학까지도 매수가 좀 들어가서 지금 배터리 쪽, 그 다음에 전기전자 쪽에서 매수를 좀 많이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신에 HMM은 오늘 물량을 좀 많이 쏟아냈네요. 네, 제법 많이 팔았고요. 신풍제약도 오늘 주가 역시 하한가 들어갔네요. 자, 이게 장중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실패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리게 되면 하한가를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때 장중에 27%대 26%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거 하한가 안 가면 이상한 겁니다.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한가로 진입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추세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지선이 이탈하게 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잔량은 어떻게 되나요? 하한가 잔량이 40만 주면 제법 많은 겁니다. 그래서 글쎄요, 지금 이런 부분이라면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종목을 붙잡고서 계속 그냥 할 필요가 없고요. 물량을 매도 칠 수 있을 때 매도 하시는 게 이런 것들은 유리한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뭐 요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바이오 종목들 뭐 셀트리온, 한미약품도 오늘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 전부 다 매도하는 모습이 외국인 쪽에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 분위기가 뭐 바이러스 때문에 뭔가 좀 좋아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다시 원상복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 반등의 해프닝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잠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당하지 않는 방법은요, 단기 급등 따라가지 마시고요, 추세가 안 좋을 때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요,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가 되고 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저점권에 있는 종목이라면 그냥 유지만 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여전히 이제 뭐 상승 흐름, 신고가 흐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진행을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들 걱정은요, 많이 올라간 종목이 변동성을 보일 때 매도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걱정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면서 수익률을 끝까지 끌어내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들 굉장히 많으셨고요. 네, 푹 쉬시면서 이제 릴렉스 재충전하시고 이제 내일 아침부터 또 새롭게 달려보시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